자, 그러면 취업하기가 얼마큼 어려운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직장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인가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은 빠르면 20대 중반, 늦으면 20대 후반에 직장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0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하면 적게는 30년, 많게는 35년을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가 그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고등교육 기관이 아니라 의무 교육 기관일 뿐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의무 교육 차원에서 다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경제적이라든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가 다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왕성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직장 생활에서 대부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저도 22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더 한다면 50대 중반 60대까지 한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그 정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직장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보면 저 같은 경우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납니다. 6시 반에 일어난 이유는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는 시간, 씻는 시간, 저녁에 퇴근해서 씻고 식사하고 이런 시간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다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이러면 9시 정도가 됩니다. 그럼 보통 12시에 잠을 자니까 제 개인 생활은 3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제가 개인 시간으로 순수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내지 3시간. 근데 그날 잔업을 한다, 같이 회식을 한다. 이러면 그 시간이 제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고요.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 행사가 있다거나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저희 팀에 워크숍이 있어서 토요일 날 집에 5시에 들어갔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그 다음에 무슨 경조사가 있거나 그럴 경우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 개인 생활에 차지하는 시간에 시간 비중을 따지면 내가 잠자는 시간 빼고 최소 70%, 많게는 90%가 직장 생활에서 보내게 됩니다. 맞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질적으로 80%의 시간을, 양적으로 80%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이 내 시간의 질과 양의 전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의 80%를 차지하는 직장 생활에서 불행한다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나머지 시간에서의 20% 시간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더라 하더라도 내 인생은 결국은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직장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생계수단, 자유시간 다 좋은데요.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 내 인생의 가장 80%를 차지하는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만족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불안정한 삶을 살 거냐? 아침에 일어나서 즐겁게 나가서 야, 진짜 오늘 즐겁게 일하고 싶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조설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진짜 가기 싫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아프다. 이러지는 말아야 되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생활이 만족하냐 불안정하냐가 내 인생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내가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웬만한 남자하고 그냥 그렇다기 보이는 남자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배우자하고는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많아봐야 평일날은 1시간 미만이에요. 그죠? 근데 직장 생활에는 동료하고 선후배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과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회사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요. 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거, 내가. 두 번째, 잘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0년 동안 하는 일이 좋아지지 않는 일을 한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열정이 생긴다? 잘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 아까 말했죠?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하고 30년 산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두 번째, 잘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비례하는 게 반드시 아니죠. 좋아하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 축구를 좋아해서 박지성 선수 같은 프리미어리거에서 뛰는 선수가 되고 싶은데 실제로 실력은 동네 조기축구에서 주전도 못 되고 후보다. 그럼 빨리 접어야죠. 그죠? 그걸로 평생 내가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잘한다는 거는 뭐 김연아처럼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소 평균적으로 중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잘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갖춰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어느 한 가지만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일을 갖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도 제로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까지 인사일만 22년째 하고 있는데요. 누구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뭐라고 묻는다면 제가 인사일을 선택했다고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재밌게 일하고 있고 보람되게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일이고요.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40대, 50대가 됐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나요?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30년 동안 먹고 살 거,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서 과연 나는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 뭘까를 고민해 봐야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왜? 여러분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다닐 때의 목표는 뭐였었죠? 인생의 목표는? 예, 서울대학교 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꿈이 점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약간 작아지긴 하지만, 예? 꿈은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죠? 그 다음에는? 요즘에는 취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생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모든 것은 다 공부로 다 평가 잣대가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든 상관없이 공부를 잘하면 우수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대우받는 사람이고, 공부 못하면 모든 것이 인간성이고 모든 건 다 평가절하되는 세상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생각할 여력도 없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선택을 하고 또 성적에 맞춰서 학과를 많이들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 요새는 그 과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학부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성적에서 또 밀려서 내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전공에 의해서 취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직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